자, 이어서 하도록 할게요. 예, 그 25분 단위로 하라 되어 있었고, 자, 그래서 이렇게 뭐 일상생활에서 벗어나는 행동들을 하고, 자, 이제 두 번째는 저희가 봤었던 게 지역경제 발전이죠. 좀 더 자세히 보는 거예요. 개발 투자 효과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 누구나 너무 많이 들었어요. 관광 경영학으로 들어갔을 때는 지역경제 발전에서 개발 투자가 된다. 자, 뭐 낚시 효과 나오고 이렇게 하죠. 무엇인가의 하나의 커다란 시설이 그 지역에 들어감으로써 그 개발을 투자함으로써 무엇인가 효과를 얻어내더라. 그 지역 경제나 아니면 인프라가 깔린다든지 이런 식으로 된다는 거죠. 개발에서 투자가 이루어지기 시작하면 어떤 효과? 근데 구체적인 효과가 뭐냐는 거죠. 개발 들어가면 부동산 값을 올려주나 뭐 그럴 수도 있어요. 그것도 지역 경제의 한 면이라고 볼 수 있으니까. 예. 그리고 개발이 되면은 그 주변에 필요한 인프라스트럭처들이 들어오기 시작할 것이고 그러한 효과를 얻을 수가 있을 것이고. 예. 대표적으로 그 메가 이벤트라고 하는 월드컵이라든지 올림픽이라든지 F1이라든지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항상 이유는 지역경제 발전이에요. 지역경제 발전이라는 것은 그 지역에서 그런 메가 이벤트를 함으로 인해서 개발 투자 효과를 보겠다. 무엇인가 시설이 들어오면은 그 시설을 활용을 한다든지 시설에 딸려 들어오는 그 무엇 때문에 투자 효과가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고, 지역고용증대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지역에서 사람을 고용을 하겠죠. 자, 그런데 이 관광에서 이 지역 고용 증대를 많이 얘기를 하는데 또 동시에 많이 이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정말 질 좋은 일자리는 나지가 않는다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특히나 무엇인가 외부에서 거대 자본이 들어와서 호텔을 짓는다든지 무엇인가의 그 거대 개발을 함으로 인해서 거기서 이제 자질구레한 일자리는 만들지언정 무엇을 만들지 못한다. 정말 중요한 일자리, 전문적인 일자리는 다 외부에서 들어오죠. 외부에서 들어오기 때문에 지역고용 증대의 영향을, 이렇게 단순한 노동에 대한 지역고용 증대는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이렇게 전문적인 어떠한 그런 건 하기에는 좀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지역고용 증대는 당장은 뭐 증대를 할 수 있는데 반면에 고용 증대를 통해서 또 이게 무조건 장점으로 가지 않을 확률도 높아요. 제가 뭐 많은 예를 뭐 옛날에 뭐 어떠한 중남미 섬에 대한 얘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자, 지역 고용 증대를 하는 데 있어 갖고 가장 남성하고 여성 중에서 누굴 많이 고용한다 그랬죠? 여성들을 많이 고용해요. 일반적으로 관광업 같은 경우에는. 자, 고용하는 게 있고, 그런데 이 지역 고용 증대에서 또 어떠한 문제가 발생을 하냐 그러면은, 지역 고용 증대가 되면은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관광 소비에 의한 관광 수입이 증대되는 것도 사실이에요. 반면에 또 뭐가 변하냐면 지역 물가 자체도 올라가요. 그래서 돈은 많이 벌지만 물가 자체도 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삶의 질 자체가 확실히 뭐 많이 나아진다라든지 그것도 조사를 하고 연구를 해봐야지 나오는 것이지, 무조건 지역 경제가 발전되고 긍정적 효과만 갖고 온다라고는 볼 수 없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렇게 보실 생각을 좀 다양하게 하실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특히나 또 이 관광에 대한 그냥 일자리 관련된 얘기를 한번 해봅시다. 자, 관광에서 지역 경제가 발전하고 개발을 하면서 고용 증대가 일어나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관광에서 쓰는 일자리 자체에서 하는 사람들이 턴오버율이 높다라는 거 들어보셨어요? 그러니까 들어보셨겠죠? 계절성이 있는 거죠, 관광은. 그러니까 성수기가 있고 비수기가 있다 보니까 이 지역 고용이 증대되더라도, 예를 들어서 성수기 때만 쓰고 비수기 때 백수를 풀어놔버리면 오히려 이게 더 큰 문제로 발생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일자리가 무엇인가 이렇게 흐름이 안정적이지는 않다라는 또 특징이 있고, 두 번째는 급여가 낮습니다. 일반 직종에 비해서, 제조업에 비해서 한참 낮아요. 관광에 관련된 게 급여가 낮고, 그리고 또 무엇이 있냐면은 사람들이 그러다 보니까 자주 옮겨 다니고, 그리고 관리자 입장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교육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뭐 이러한 게 있어요. 이런 거는 이제 HRM 그 인력 관리 수업에서 여러분들이 더 자세히 하겠지만, 자, 뭐 이러한 특징들도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뭐 이런 긍정적인 얘기만 써놨는데, 관광 소비에 의한 관광 수입이 증대될 것이고 지역 개발이 촉진될 것이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지역이 개발이 될 것이다, 관광을 빌미로. 자, 평창이라는 것이 메가 이벤트 엄청난 돈이 들어갔는데 지역 개발이 촉진이 되었느냐? 모르겠습니다, 저는. 예. 자, 전체적으로 그 그 시설물이 들어가고 했지만 그 이벤트 후에도 지역 개발이 계속 장기적으로 촉진이 되었느냐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무조건 긍정적인 면만 있지는 않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짚고 넘어가실 필요가 있고요. 자, 관광자원 가치 증대 및 이용자 보호라 그랬었죠. 자, 이게 옛날의 남이섬입니다. 옛날의 남이섬, 지금의 남이섬. 무분별한 관광자원 이용을 방지했어요. 이런 식이었어요. 뭐 이게 남이섬에서 찍은 건 아니지만,
실제로 막 이런 분위기였단 말이야. 여러분들 태어날 때 몇 년생이지? 여러분들이 90년대생인가? 그러면 여러분들 태어나기 전이구나. 80년대 이랬었습니다. 예. 그래서 관광자원 가치 증대 및 이용자 보호. 근데 관광자원을 자 이런 식으로 보호하면서 이용자 역시 이런 데서 위험한 거나 이런 거에서 보호할 수 있는 그러한 게 되죠. 무분별한 관광자원 이용을 방지를 함으로써 자원을 보호함과 동시에 이용자도 보호하는 거예요. 이거는 제가 누누이 설명했으니까 뭐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자 그렇다면 관광 개발 대상은 무엇이 될 것인가? 협의의 관광자원 범위 내에서 보시면 돼요. 협의의 관광자원. 그래서 자연 및 인문 관광자원, 뭐 그 아니면 인간이 인공적으로 만드는 그 자원이라고 보실 수 있겠죠. 자 그러면서 교통 기반 시설 같은 경우가 관광 개발을 할 때 같이 대상으로 되죠. 묶여갖고 자 뭐뭐 교통 기반 시설이 들어가고 각종 시설이나 정보 조직과 제공 체계나 각종 서비스나 이런 것이 뭐 구체적으로 개설이 되더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교통 기반 시설이 가장 먼저 들어오죠. 그래서 관광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게 교통이에요. 항상 얘기하지만 왜 교통이 중요하냐? 레이퍼의 그 관광 시스템에서도 나와 있잖아요. 송출국, 수신국, 그리고 중간에 트랜짓이라는 건 오고 가고 결국 교통을 뜻해요. 그럼 이 교통에 관련된 송출국, 수신국에서도 구체적인 시설이 있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론이라는 게 쓸모없는 게 아니라 이론을 명확하고 아주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으면 거기서 이렇게 뽑아내면 되는 거예요. 그럼 훨씬 더 논리적으로 여러분들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설명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어쨌든 간에 뭐 이러한 것들이 있고, 관광 행태가 이제 변화하기 시작하는데, 자, 여기서 조금 이제 주제가 변하죠. 앞에서는 이제 개발 대상이라든지 뭐 쭉 했던 얘기가 관광 개발 목적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고, 지금 이제 얘기할 거는 사람들에 대한, 이제 방문하는 사람들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제 그래서 책에는 이제 관광 행태의 변화라 그러는데, 뭐 나중에 가면은 뭐 뉴 투어리스트 뭐 이런 쓰면서 새로운 관광객 뭐 이렇게 해서 구체적인 현상학적인 얘기들도 등장을 해요. 그런데 이제 관광 행태가 어떠한 형태로 과거에서 지금 변해 가느냐라고 보시면, 관광 행태는 역사적으로 정리를 하면은 여기 나와 있지 않지만 역사적으로 보면 제일 처음에 무엇으로 시작했다 했죠? 그냥 옛날에는 관광이란 개념보다 어떠한 그 종교적인 목적이라든지 어떠한 무엇을 찾으러 간다든지 모험의 개념이 강하다 했죠. 그래서 성지순례 같은 경우에도 지금 같은 형태의 성지순례가 아니라 정말 목숨 걸고 도적들한테 목숨을 날릴 걸 생각을 하고 이러면서 가는 게 이 과거의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여행이나 현대적 의미의 관광하고는 분명히 다른 의미를 갖고 있다 그랬죠. 그런데 현대적 의미의 이제 대중관광이라는 개념이 등장하게 된 거는 가장 중요한 거는 철도의 발달로 된다 그랬어요. 뭐예요? 교통의 발달이에요. 역시나 맞겠죠. 레이퍼 했을 때처럼 트랜짓. 자, 이동이라는 거는 관광 여행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개념, 핵심적 개념이기 때문에 이 이동이라는 것이 안전하고 편해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과거에 마차라든지 도보라든지 말을 탄다든지 이러한 거에서 단체가 어떠한 철로 만든 어떤 시설물을 이용해서 간다라는 거. 자, 그래서 이러한 것을 토마스 쿡이라고 하는 영국인이 레스터하고 러퍼버러 사이를 연결하는 그 기차 단체가 세계 최초의 대중관광이다라고 보통 책에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전에 그랜드 투어라 그래갖고 이제 여행이 모험이지만 그거보다 교육적인 무엇인가를 얻어내기 위한 과정이 존재했었더라라는 것도 있어요. 하지만 구체적으로 이제 여행이나 관광이 대중의 관점으로 내려오기 시작한 거는 토마스 쿡 이후로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자, 이런 게 이제 그러면서 대중관광객들이 많이 오고서 매력물을 방문하는 이러한 것에서 현대관광은 이제 다시 원래의 FIT 개념으로 이렇게 FIT로 변하게 되는 거는 매력물을 보기 위한 하나의 절차라기보다는 내 개인이 무엇인가를 즐기면서 내면의 어떠한 진정성을 찾아가는 것, 이러한 실존적인 진정성을 찾아가는 이런 FIT 개념으로 변했다는 거예요. 변한 거예요. 그래서 마스 투어리즘에서 FIT로 변한 게 아니에요. 원래 FIT였어요, 관광은. 그러다가 경제적인 요구 때문에 마스 투어리즘으로 됐다가 지금 다시 마스 투어리즘에서는 뭐가 핵심이냐면은 푸시 팩터가 중요한 게 아니라 풀 팩터가 중요한 거죠. 매력물이 중요한 거예요, 마스 투어리즘에서는. 그렇잖아요. 단체 관광을 가는 이유가 뭡니까? 어떠한 특정한 매력물을 경험하기 위해서 유럽 몇 개국 구체적이잖아요. 유럽에 있는 무엇인가 매력물을 경험하기 위해서 단체가
경제적으로 조직을 해서 떠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매력물이 중요한 것이고, 이제 이게 FIT로 변한다는 거는 어느 정도 뭐가 되냐면 매력물도 있겠지만 매력물이 전부가 아니라 무엇인가 내 개인한테 초점을 맞춰서 떠난다는 개념으로 변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진정성이라는 개념을 자꾸 관광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이제 관광 행태의 변화는 결국은 이제 관광이라는 것이 어떠한 모습, 사회적인 구조면에서 변하게 됐느냐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자, 처음에 이제 이 관광이라는 행동 자체를 시간 이용이라는 개념으로 처음에는 생각을 했었죠. 시간을 이용하는 것이다. 관광이라는 것은 시간을 이용하는 것이야. 라는 생각을 했어요. 자, 시간을 이용을 한다. 자, 시간을 이용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시간이 보니까 과연 내가 100%이 시간을 내가 주가 돼서 이용을 하는 것이냐. 여기에 의문점을 들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등장하는 게 시간 소비 관광이라는 개념이 등장을 합니다. 자, 시간 소비 관광은 뭐냐면 시간을 이용하는 거하고 소비하는 거는 틀려요. 자, 이용하는 거는 돈하고는 상관이 없으면 내가 주가 돼요. 소비는 뭐냐면 어떤 재화를 써가면서 무엇을 한다는 뜻인데, 자, 이 개념을 갖고 들어온 사람이 장 보드리아르라는 사람이, 이 사람은 관광학자도 아니에요. 관광에 대해서 연구하지도 않습니다. 뭐 돌아가셨죠, 한 몇 년 전에. 아주 유명한 분이에요. 그래서 시뮬라크르 시뮬라시옹이라는 이론으로 아주 유명한 사람이고, 뭐 아주 오래 전부터 했었던 얘기죠. 그거에 대해서는. 그래서 장 보드리아 같은 경우에 이제 이 사람도 프랑스인이에요. 프랑스인이고 사회 철학자이기도 하고 이런데, 이 사람 이론들도 이제 많이 갖다 써요. 그 관광학에서. 근데 이 보드리아의 그 개념의 핵심은 뭐냐면은, 원래 이 사람의 핵심 개념은 시뮬라시옹이라는 이제 이 이론으로 시뮬라크르 가짜, 그러니까 가짜라기보다는 우리로 말하면은 그 가상이죠, 결국은. 그러한 것에 관련된 것을 이제 하는 사람인데, 자, 간단하게 하면은 이 장보드리아 같은 경우는 현대 사회를 한마디로 소비 사회로 딱 축약해서 얘기를 합니다. 소비 사회. 이 현대 사회는 모든 게 다 소비로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이 소비라는 것은 과거에 어떠한 그 가치나 이런 게 기호로서의 가치를 지닌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소비가 정말 필요해서 무엇인가의 필요성 때문에 소비하는 것보다는, 그게 아니라 추상적인, 그것도 하나의 시뮬라스용이죠. 그러니까 실제가 아니잖아요. 실제가 아닌 그 무엇인가, 기호라는 건 실제가 아닌데 그 기호로서의 가치를 쓴다. 쉽게 얘기하면은 지금 현대인들이 만약에 무엇인가 가방을 산다, 여자들이 가방을 산다 했을 때 가방의 주요 그 목적성이 뭐예요? 무엇인가 물건을 공간에다 집어넣어서 옮기는 게 해요. 자그마한 내가 들고 갈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는 게 가방이라는 제품이 갖고 있는 목적성이에요. 그러면은 무엇이 제일 원래는 맞냐면은 그냥 보자기에 싸들고 다니든지 아니면 검은 비닐봉지가 제일 편해요. 제일 가볍잖아. 제일 가볍고 제일 많이 들어간다라는 거죠. 자,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잠시만요. 전화가 와서.